안녕하세요. 마음신 박종찬 한의원 박종찬 원장입니다. 틱장의 오해들은 그 시작이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 같은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근래 인지행동치료기법이 틱장의 치료의 첫 번째 선택사항이 될 정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존 이론의 오류를 바로잡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쓴 글의 내용에서도 이러한 오류들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1번, 틱장애는 불수의적 증상이다. 이전에는 틱장애 환자가 자신의 증상 행동에 대한 인지가 없거나 혹은 인지하더라도 참을 수 없는 불수의적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조 감각 충동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틱이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습관 반전 기법을 통해서 틱을 효과적으로 참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러한 이론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틱 행동을 전조 감각 충동에 의한 수의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2번, 틱을 참으면 더 심해진다. 저도 이전에 절대로 틱을 참으라고 지시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틱을 참았을 때 더 심해지고 혹은 다른 증상으로 바뀐다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습관 반전 기법 같은 대놓고 틱을 참는 기법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참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3번, 틱장애는 다른 증상으로 바뀔 수 있다. 제가 이전에 봤던 환자의 경우에도 소화기의 틱장애가 크면서 여러 부위로 옮겨가는 것처럼 변화되다가 성인이 되어도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 성인 틱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틱장애가 다른 부위나 증상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만 이후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믿음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옮겨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위의 다발성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10세 이전의 소아들에게 발생된 틱장애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전조 감각 충동에 대한 자각을 가지기 어렵거나 참는 기법을 교육하더라도 그대로 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전에 하듯이 아이에게 틱장애에 대한 자각을 주지 않고 치료하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주류 학계에서 이론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일선에서 치료할 때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